우리 가 플러스 나지문 읽으면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문제 세트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거 고르고 그 다음에 가지문 읽고 나서 나지문이랑 어차피 연결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시면서 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던 용어 풀어올 수 있어야 돼요.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 읽고 풀 수 있는 거 뭐뭐 있을까? 일단 5번. 6번. 또 5번? 잠깐만요. 5번은 내가 지금 가려놔가지고 5번 먼저 풀어볼까요? 잠깐만요. 사 4번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4번 가 먼저 가지고 걸러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문제는 애매한 거 나오면 세모치고 넘어가시라고 했죠. 가장 확실한 답이 있을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 어때요? 자, 이거 용어 물어본 거예요. 특정한 철학적 방식. 이 글에서 나오는 용어는 뭐야? 철학적인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방식은 변증법이겠죠. 이 문장이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인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인 위상은 위계질서상에서 위치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내용인식 수준차가 있다면서요. 이게 초보고 성장이고 완숙인데 초보에 해당하는 예술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위치가 사유보다는 표상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1번 가에 따르면 맞는 거고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 방법 변증법이죠. 그것에 대한 상반적인 평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에 맞죠? 2번 걸러내시고요. 가와 달리 그럼 가와 맞지 않는지 보면 되겠죠. 특정한 철학적 방식의 시대적 한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으시면 안 되고 그죠? 나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이론 가와 다르지 않지요. 미학도 변증법적인 체계에 따라서 논증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으면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그죠? 괜찮아요? 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통치적인 변화 과정 있나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살펴봐야 할 것은 1번, 3번, 4번 정도 되겠네요. 1번, 3번에 더 가까울 거고요. 괜찮나요? 그거 표시해주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은 가에서 할 수 있는 해결의 생각. 우리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니까 주장과 근거 체크하는 거였어. 맞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내용 뭐였어? 예술, 종교, 철학의 내용은 내용이 뭐냐고? 네, 예술, 종교, 철학의 내용은 이념으로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인식, 형식 차이 때문에 나눠진 거였고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예술이랑 종교랑 철학은 결국에 이념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태로 써낸 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형태 때문에 내용 인식의 수준 차이까지 이념을 인식하는 수준 차이까지 발생한 거니까 동일성은 당연히 이념으로 같다 맞다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식 형식의 상이성 인식 형식 차이 때문이라면서요. 용어의 반복과 변주 똑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아차리시면 됐고
맞겠죠?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다른 말로 하면 뭐? 진리. 아, 진리도 맞는데 이게 이해 뭐니? 맞아요. 이념. 우리 이념, 현실은 곧 인간 인식, 정신, 인식, 형식 이것만 알면 되죠. 그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범증법적 체계를 이룬다라고 써 있습니다.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에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반대지. 대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형태의 지성. 잠깐만.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2. 자, 반대 아니야 말이? 절대 정신은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인데 그 인식의 형식 차이잖아. 그 형식 차이에 따라서 예술, 종교, 철학으로 나눠진대.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어. 이 예술이라는 것은 직관하는 절대 정신, 표상하는 절대 정신, 사유하는 절대 정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미학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인데 근데 우리가 대상을 보고 그러니까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절대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게 총 세 가지 형태의 지성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관이 이제 그걸 딱 보고 그 느낀 것들이고 그거는 지금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이것이 세 가지 형태고 얘가 미학의 대상이야. 맞지? 여기까지는 동의되지?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직관, 표상, 사유지. 아까 말한 지성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인식해? 예술, 종교, 철학을 인식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상인 거지. 지성의 차이는 존재하고. 근데 그것은 형식 때문에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식이 예술, 종교, 철학이야. 근데 이거 절대 정신이거든?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래. 근데 이 인식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지성이잖아. 지성의 종류지. 맞아? 그 지성의 종류가 직관, 표상, 사유야. 그래서 직관, 보여.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야.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을 정신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이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에 이 세 가지가 있다까지만 보는 거야. 게다가 예술은 미학이라는 철학의 미학의 대상이라며. 얘네는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형식인 지성이 직관, 표상, 사유였던 거지. 그래서 세 가지 형식, 직관, 표상, 사유가 인식하는 대상이다. 절대정신 중에 예술, 절대정신 중에 종교, 절대정신 중에 철학. 하세요. 이게 지성, 이게 대상. 절대정신은 대상이야. 맞죠? 지성의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예술, 종교, 철학이 미학의 대상이고 아니, 예술이. 예술만 미학의 대상이야? 근데 절대정신 중에서는 그냥 미학의 상대적인 위상을 나타낸 거야. 그냥 이 전체적인 글은. 그래서 이거 그냥 버려. 괜찮아. 미학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 주인공은, 그 대상은 예술이구나. 여기까지만 그냥 가져가고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그것은 지성의 종류에 따라서, 즉 인식 형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 지성의 종류가 직관, 표상, 사유.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 형태로 갈라지는 거야, 대상이. 이해돼? 그러니까 응. 예술, 종교, 철학이 결국에는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면 응.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각각을 인식하는 게 직관, 표상, 사유 아니야? 다시.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동일해. 내용은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그러니까 거야. 이념이라는 거를 그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게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맞아. 그러면은 그 이념이 결국엔 예술, 종교, 철학인데 아니지. 현실이지. 예술, 종교, 철학은 현실이지. 반정립. 아니다. 예술, 종교가 정립, 반정립이고 종합이 철학. 그리고 이거는 이 구조는 변증법인데 이념 자체도 변증법으로 되어 있고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이걸로 되어 있다며. 근데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예술, 종교, 철학이었던 거야. 근데 걔 또한 예술, 종교, 그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됐던 거지. 그래서 얘는 1, 2번 중에서 이념의 2번도 변증법이다를 보여주면서 끝난 거야. You got it?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걔는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식이자 써 있습니다. 네. 4번 변증, 5번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5번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요? 네? 그러게. 답은 3번이네요. 됐으니까 다음 6번까지도 풀 수 있겠네요.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걔네들의 지생의 종류고 그 틀을 가지고 이것들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계로 따지면 이렇게 간다. 끝이죠? 네.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그냥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 예술인가? 이거 종교인가? 이거 철학인가? 로 보시면 됩니다. 표상은 종교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 종교 아니죠? 땡. 1번? 응? 답 몇 번이야? 4번. 4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4번 먼저 볼게.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맞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을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직관이 아니라 둘 다 사유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사유 다음에 직관이 오면 안 돼. 이것보다 단계적으로 앞서 있는 거고 더 이거는 그냥 개념을 적용했네 안 했냐잖아. 그니까 잘못 적용된 거지. 그러니까 직관이 아니라 사유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건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잖아. 이게 정확히 사유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맞지? 왜냐면 우리가 본 건 예술 그리고 종교가 이렇게 철학으로 종합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게 그런 건지 정확히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사유한 다음에 직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단계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직관이 더 열등한 거잖아. 그래서 사유를 한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직관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번은 뭐 그렇대요. 1번 조금 더 근거를 찾아볼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이 유무와 무관하게 4명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1번 맞겠네요. 상기하는 것, 심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지각하는 것, 직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가지문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해 봤습니다. 나지문에서 봅시다.